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주말은 또 잘 보내셨을까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주 상황부터 한번 저희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한 주일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이번 주는 역시 FOMC 회의가 아마 제일 빅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FOMC 회의의 그 시나리오가 매파적 인하, 그러니까 25bp 인하라는 건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 인하는 어렵다라는 점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이번 달 만약에 FOMC 끝나면 1월 달에 다시 새해 바로 또 FOMC 회의가 있죠. 있는데요. 그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2026년도에 최소한 3회 이상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나 이런 쪽의 반응을 본다면 역시 지금 물가라든지 또 관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1회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FOMC 회의 끝나고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증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금리 문제는 내년이다. 그리고 시험때 오른 오라클, 이와 함께 오른 토픽이 월가의 갑론을박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FOMC 회의부터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사실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 상황이 되겠죠.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12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하가 거의 80에서 90%대까지 지금 확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 이유가 될 텐데 연준이 지금 선제적인 대응에서 데이터 확인 후의 대응으로 굉장히 신중한 입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연준 내부가 분열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만장일치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동결이 5명, 그다음에 인하가 4명, 그다음에 중도파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또 이게 퍼펙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하고 물가가 충돌하는 경우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아마 빠르게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1월이나 또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변화를 보면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하고 또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런 변화들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달러도 약세를 보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달러 강세 때문에 또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기대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좀 FOMC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인하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라든지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우선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는 한데 인하와 함께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정도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오라클의 실적을 저희가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험대 올랐다라고 합니다. AI 거품은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요? 네, 오라클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미러클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스파클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많이 구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라클이 대규모 계약을 발표하면서 제가 차트를 우선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일 종가가 여기였는데 무려 40%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345달러라는 지금 신고가를 한 방에 경신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
이제 뭐 미러클이다, 더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가는 쭉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무려 185달러까지 급락한 다음에 그나마 지금 반등을 좀 줬던 게 17달러 정도의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에 쭉 이제 6주 연속인가요? 흘러내린 다음에 이제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AI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또한 급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진이 부진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AI 인프라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지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지출 우려, 재무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오라클이 실적으로 이걸 잠재워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 낙폭이 과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향후 매출로 이어질 AI 수요와 거기에 대한 구축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마진율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실적 발표가 또 공교롭게도 FOMC 회의 결과 발표했던 날 새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그날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 10일의 FOMC 회의 결과 파월 의장의 발언 여기에 오라클의 실적까지 모두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마감하고 실적이 발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월가에서 심하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10% 정도는 예상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투자은행 9곳 중에서 지금 보시면 도이체방크가 가장 높게 잡고 있는데 S&P 500 8,000이고요. 네. 모건스탠리 7,800, 그다음에 UBS 7,700,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순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S&P 500의 지수가 보면 지금 현재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이체방크가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초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올해 기술주에만 몰렸던 돈이 다른 업종과 이런 쪽으로 확산돼 나갈 것이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지금 이 9개 투자은행들이 왜 이렇게 다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느냐 그 네.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법인세 감면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규제 완화, 또 AI 열풍이 쉽게 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일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말 이제 S&P 500 목표를 7,100포인트로 제시를 하면서 AI 투자와 데이터 센터 증설이 아직 실질적인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벨보다는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전반적인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장 특징주로는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을 들고 와 주셨는데 브로드컴은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또 12월 11일 그러니까 12일 날 새벽에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브로드컴 하면 구글의 제미나이 TPU 설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글 진영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맞춤형 AI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효과를 이유로 해서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실적 전망도 크게 상향 조정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진영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지난 주말에도 다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렇죠.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 진영에 오픈 AI 진영이라고 하면 일단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코어위브도 네, 같이 묶일 수 코어위브 있겠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브로드컴이 아마 구글 TPU, 구글 진영의 효과에 힘입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주가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이미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기대감을 작용을 하면서 403달러 찍고 나서 지금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 390달러 정도의 현재 주가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403달러 신고가 찍고 나서 여기서 살짝 눌림목 구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만약에 눌림목 구간이나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일단 바이앤홀드 개념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실적은 현지 시간 11일 날 발표되죠. 오라클이 실적 발표한 뒤에 이제 바로 다음 날인 겁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AI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4% 넘게 급등했었다라고 하죠. 미주증권도 그렇고 월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D램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하고요.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칩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주어 쪽에 그 발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27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이제 브로드컴과 똑같이 질주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260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살짝 지금 눌림목 구간에 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좀 다시 상향을 하고 있는데 237달러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주호의 270달러까지는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초까지 D램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D램 공급가의 계약 가격의 약 60에서 65%를 분기별로 재설정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실까요? 투자 의견은 역시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매수 그리고 보유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브로드컴과 비슷하게 바이앤홀드 전략 제시해 주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매스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